상권 영향 평가서와 또 네. 그다음 지역 협력 계획서 제출에 관련돼서 저번에 한번 잠깐 언급한 거 있지만은 네.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뭐 엄청난 문제가 있죠. 네. 이제 유통법에 따르면 예. 그 대형마트를 개설하려는 자는 예. 영업 개시 전에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예. 협력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상권 영향 평가서라는 건 뭐냐면 예.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 피해를 보는 피해 금액을 예. 산출하는 게 상권 영향 평가서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예. 이게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이 한 페이지 상권 영향 평가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에 예. 요 소상공인 하남시의 수천 명의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를 예. 천재도 아니고 요 한 페이지에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천재면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외우니까. 문제는 이 상권 영향 평가서는 네. 이건 초등학생 작성하는 것보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에 이런 거네.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네. 네? 일기에 그냥 한 줄 써놓은 거네. 한 줄. 나 일기 꿈 꿨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우리 네. 유통산업발전법에 네. 상권 영향 평가서란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야, 가지고 그 모델이 있습니까? 목차까지 다 있습니다. 목차까지. 아. 근데 그런 목차를 하나도 목차도 안 비켰어요. 자, 그러면은 참. 네. 그렇게 상권 영향 평가서고 그다음에 지역 협력 계획서는 뭐냐면 중요한 게 예. 상권 영향 평가서에서 파악된 소상공인들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금액 이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줄래? 상생 협력 방안입니다. 그 두 개의 자료를 코스트코가 하남시에 이제 제출을 했죠. 아니 정말 화딱지가 막 나는 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정이라도 좀 하셔가지고 아니 진짜 이게 뭔가 엄청난 카르텔이 있는 것 같은데 검찰 해보셨나요? 이게 진정을 해야 될 사건인데 이게 보니까 일단 저희가 주무 예. 관청인 중기부 예.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부는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로 해줬다 하면 형사적으로 네, 형사적으로 조치를 했어야죠 이게 어떻게 민사적으로 끝날 문제입니까? 못했습니다. 예. 반성을 좀 하셔야 되겠네 보니까 소사무총장님. 네, 더 강력하게 투쟁을 어떻게 된 게 지금 사회자보다 더 이게 응? 선하셔가지고 순하셔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부끄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형사적으로 해갖고 조치를 해야죠 이게. 민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예? 동감합니다. 예. 아 이거 바로 진정서 쓰세요. 내가 보니까 네. 대통령이 쓰고 예? 청와대도 하고 네. 국민 권익위도 내고. 네. 아 정말 화딱지 납니다. 정말. 자, 이제 그래갖고 예.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남시는 공개를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사업 조정을 할 때 그 사업 조정 그 동네 소상공인들하고 예.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거기 이제 엊그저께 우리 방송 출연했던 김재근 회장님, 덕통시장 회장님 이게 무슨 상권 영향 평가서냐 하고 이제 클레임을 제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산업연구원에다가 예. 용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을. 예. 그래서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를 평가한 내용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거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예.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국책연구원이 만든 것도. 자, 그런데 예. 이제 하남시가 크게 잘못한 건 뭐냐면 예. 하남시는 이런 서류를 받으면 예.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통법에 예. 이런 서류가 미비하다. 미비하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 가지고 무슨 한 페이지 가지고 무슨 다 이걸. 그러면 미비하면 예. 하남시는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남시는 잠자코 앉아 있어요. 잠자코 앉아서 31일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저쪽 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5달이나 지난 다음에 보고서가 들어와요. 예. 그러면 30일이 지났으니까 예. 코스트코는 면책이 된 겁니다. 상권 영향 평가서와 지역 협력 계획서는 지자체에서 그냥 동의를 해준 거예요. 오케이 인정을 해준 결과가 됩니다. 저 한 장 내놓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현장은 요걸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유통법에 관련된 내용이고 상생법에 사업 조정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이미 끝난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다른 법률 아니냐 이 얘기를 가지고 끌고 나옵니다. 말은 맞아요. 그렇다면 하남시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런 거를 반려를 할지.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뭐 그 코스트코에다가 그 소송을 걸 문제가 아니고요. 하남시에 걸어야겠네, 하남시에. 네. 네. 하남시에. 왜냐면 코스트코는, 말 그대로 머리가 좋은 건지, 뭐를 잘했던 건지, 아무튼, 저희가 참, 너무, 예. 수차례 요구를 했어요. 요거할 게 아니라 이제 정식으로 고발해야죠. 이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사무총장님이 머리띠를 들고 나올 때는 좀 폼이 있어 보이시는데 나오셔갖고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뭔가 저보다 더 못하니 저도 그냥 딱딱지가 나는데 예? 참 답답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런 소장이나 뭘 쓰려고 해도 변호사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하는 분들 예. 회의비 지금 10,000원씩 뭐 이렇게 조금씩 걷어갖고 출연해가지고 지금 예. 이런 활동도 하고 있는데 유니폼도 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변호사비 공짜로 좀 대한민국에 그렇게 좀 자문 이런 거 해줄 변호사도 없어요. 아무리 아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니 김현장이라 안 붙으려고 하죠. 누가 붙겠습니까? 예. 그런가요? 이 방송 보시면 좀 붙어주십시오. 제발. 제가 변호사를 따고 싶네요. 따고 싶어. 예. 참 이렇게 구린내 나고 뭔가 정말 냄새는 진동하는데 이 힘없는 소상공인들이나 이 서민들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들은 이게 보니까 아시는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예.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 왜 산업연구원에서 네. 용역을 2천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2천만 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예. 자기네들이 그 상권 영향 예. 평가,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 금액을 예. 추정하는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어요. 근데 적자가 아니라 흑자난다고 했다면서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그걸 보면 이제 그 피해 영향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예. 하남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슈퍼가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다 조사하고 그 사람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슈퍼마켓은 얼마를 손해받고 예. 이거 계산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하남시의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충 때려잡아요. 대충. 그것도 3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소상공인 수를 잡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액 손해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예. 경기도에 몇 년 전에 작성해 놓은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률. 아니 그럼 슈퍼마켓의 영업이익률과 가구 판매점의 영업이익률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매출액 추정을 하는데 신한카드의 매출액 하나로 어서 이제 입수를 얻어가지고? 하는 그걸 가지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을 추정을 해요. 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게 카드사, 신한카드가 물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카드사이긴 하지만 그거가 전체 카드 산업의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데는 예. 카드 쓰는 집 별로 없어요. 그러면 현금 수수를 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싹 빠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답답한 거,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이 친구들이 하남시에서 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코스트코가 1호점이 광명에 오픈했거든요. 광명에. 본사죠. 광명에 오픈했을 때 거기에 어떤 슈퍼마켓을 하나입니다. 하나 샘플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은 매출액이 늘어났대요. 코스트코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매출 늘어났다는 걸로 해가지고 늘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다른 업종들은 손해를 보고 슈퍼마켓은 매출이 늘어났다는 게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업종이 슈퍼마켓인데 아니 그 공무원 누굽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국책연구원이 국책연구원 누굽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책연구원에서 예. 2천만 원씩이나 받고 작성한 용역 보고서가 그 징역입니다. 대한민국이 한심한 게 국책연구원도 그렇게 하는데 한 장짜리 딱 만들어갖고 에서 이렇게 하나 딱 해놓으면 사건 영향 평가서인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내주려고 처음부터 마음 먹고 했는데 지금 뭐 무슨 하남시에서 무슨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 없나요? 그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하남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하는 근데 뭐 하남시에서 뭘 한다고 뭐 열심히 제가 뭐 취재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뭐 그러신데요. 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예? 말은 지금 네. 뭐 주차장들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뭐 준관 예.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법이 통과됐으니까. 네. 거기에서 그 지원책을 네. 발표를 하거든요. 매년 네. 이제 공고도 내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공고대로 예. 지원해가지고 예. 그 뭐 내가 간택이 되면 예. 지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남시가 마치 자기네들이 해주는 것 마냥 포장이 돼 있네요.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전혀 아니네. 그러면. 네. 본인들이 뭐 거기서 무슨 전통시장 뭐 상품권이니 뭐니 그걸 뭐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별 좋은 것들은 다 써놨어요. 아니 근데 여기 할 때는 보니까 무슨 덜렁 한 장짜리로 허가내주고 참 이게 양면성 정말 이런 양면성 예? 뭐 아니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문제는 더 심한 거는 5개 내준 사람도 문제지만 예? 이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안을 알면서 또 내줬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그 뭐냐면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코스트코가 의무휴일제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위생 그다음에 무슨 뭐 소방 이러면서 그 행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팀들을 매일 투입을 시켜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했거든요. 박원순 시장 잘하신 거네 그러면? 그렇죠. 한 달 만에 손 들었어요. 손 들었으니까. 근데 여기도 뭐 좀 해달라. 뭐 칼, 도마를 뭐 수입고기를 쓰다가 함으로 쓸 수는 없고 뭐 이런 뭐 규제들이 있거든요. 소방 검열이라든지 위생 검열, 뭐 여러 가지 그 건물 건축에 대한 뭐 이렇게 검열. 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달라고 TF를 구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무조건 한다 하죠. 만날 때마다. 근데 안 갑니다. 그거는 안 갔다라는 거 본인들이 갔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또 취재를 해서 갔다라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뭔가 증거 자료나 저희가 매일 거기서 선거 비례 시위를 하기 때문에 오는지 안 오는지 압니다. 공무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안다. 그리고 TF팀이 누군지도 아실 거 아니에요? 압니다.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게 그냥 지금 세가요, 옛날같이 그냥 하는 신용만 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는 다 들통납니다. 꼭 방송을 보시면 이거는 진보의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는 그런 문제 안 다룹니다. 우리의 소상공인들, 을을 위해서만 우리가 해야 될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는 백번 고소를 당해도 좋고요. 말 그대로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서 방송 안 할 사람도 아니고 정말 각성하십시오. 내가 보니까 각성할 것밖에 없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우리 하남시의 소상공인 연합회, 소상공인 연합회는 아니죠. 지금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분들이 너무 좋으신데 정말 이분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저희들도 두고만 볼 수 없고 이런 상황을 두고 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니까 저희 기자 생활 저도 환경운동 했지만 정말 이런 거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소장님 그러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이게 하남시만의 이런 문제가 됐으면 저희들이 방송도 하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다수의 대형마트가 들어갈 때 지금 상생법이 바뀌고 나서 대형마트가 들어온 게 지금 100개가 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런 사업 조정을 하면서 그 이전에는 뭐 그런 것도 없었지만 상생협력회의라는 걸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남시처럼 이렇게 어떤 반대를 하는 이런 케이스가 전혀 없었어요. 그 얘기는 이면에는 뭐냐면 하남시에는 비대위가 구성이 돼 있더라도 이렇게 불합리한 불법적인 요소들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만의 절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마다 그 동네 장사해먹기 바빠가지고 이런 비대위 구성도 못했던 이런 데들은 이거보다 더 심한 어떤 정경유착 이런 게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는 이 하남시의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는 이제 더 커지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배달의 민족 또 들어오고
네. 디지털 관련된 법들, 네. UD라는 그 새로운 정책 좋아요. 네. 좋은데 기존에 있던 상권, 전통 상권이니 뭐 전통 그 공장이니 네. 가구 공장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남도. 네. 그런 공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원책을 정부도 조속히 마련해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살아야지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일자리도 있어야지만 더 좋은 일자리에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꼭 정부 관계자들이 보시고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괜히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감기 걸리셨는데. 예. 더 야단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단 맞으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다음 주는 뭐 이제 예. 유통법이나 상생법에 통하지 않는 배달의 민족 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정부가 그런 디지털 사업의 큰 메커니즘을 만들 때는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전통시장 관련된 거나 뭐 유통산업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무방비하게 받아들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진단 하에서 그런 진단을 우리 또 지금까지 소상공인에 대해서 십몇 년 되셨나요? 아무튼 연구하신 우리 소장님과 전문가들 이렇게 한번 파헤치는 그런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해주시면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한번 계속 참여해 주시고 네. 그때 저희가 이거 SOS를 또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